여보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마흔을 맞는 나이인데 주변에서 왜 아이를 이렇게 늦게 낳냐고 많이 묻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을 준비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지만 시간과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바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서로의 시간이 맞지 않았고 출장이 잦은 저의 직업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불만을 토로했고 우리는 부부인데 같이 저녁을 먹는 일조차 몇 번이나 되냐, 내가 엄마 집에서 먹어야 하는데 왜 당신은 밖에서 먹느냐 등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함을 느꼈으며 제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일을 하려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제 말을 수용하고 진짜 말로는 못 이긴다고 속타는 듯 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웃고 말했어요. 사실 남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 앞에서가 아니라 전 어릴 때부터 너무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과 대화도 잘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은 편이에요. 초등학생 때는 괜찮았는데 중학생이 되고 여중에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성과의 교류가 너무 불편해지고 심지어 맞은편에 남학생들이 다가오면 고개를 못 들고 정도로 불편해지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의도적으로 여고를 지원했고 다행히 여고에 합격해서 여자친구들과 꽤 친하게 지냈어요.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발표하는 것도 꽤 즐겨 했고 물론 다른 남학생 친구들처럼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다른 학교 축제에 가거나 연애 같은 건 못했지만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 한 명과는 유독 친하게 지내기도 했는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둘이 너무 다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제가 남자들과 조금이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하려고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오기도 했고 저 몰래 미팅을 하자며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약속을 잡아서 패스트푸드점에서 함께 햄버거를 먹은 적도 있었어요. 나쁜 친구와의 이야기를 공유해봅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믿지 못할 만큼 좋아 보였지만 실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 친구가 한 행동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항상 내가 가치관이 흔히 있었던 계란 후라이만 주문하고 급히 자리를 떠나려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친구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는 낯선 남자가 접근하면 도망치던 제 모습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릴 만큼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친구와 3년 동안 함께 다니며 우정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성적도 비슷해서 같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결정했었지만 우연히도 그 친구만 합격하고 나는 떨어졌기 때문에 여대 대신에 일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친구 없이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제 목적이나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은 예상과는 달리 새로운 경험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교성이 뛰어나고 매력적인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입학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압박에 40명 정도 되는 우리 과의 모든 학생들이 이미 파트너를 찾아 앉은 상황에서 혼자 남아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나는 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 중에서 나만 너무 우울하고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나에게 다가와서 너 혼자 왔어? 학과 카페가 2만 원을 쓰나 봐 물어봤어요. 아, 아니야. 그런 게 있는 건 몰랐어? 에이, 말도 안 돼. 인터넷에서 검색도 안 해봤어? 검색해보면 우리 학과 카페가 제일 먼저 뜨거든. 졸업생들도 아직 활발히 활동하고 신입생들도 거기서 친구를 사귀는 거 몰랐어? 너 정말 소극적인 성격이네. 그래서 이런 걸 몰랐어? 나도 카페 가입할게. 알려줘서 고마워. 그래서 대화가 이어졌고 그날 밤 집에 와서 카페를 검색해서 들어갔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카페에서 친구가 돼 있었어요. 카페에 가입 인사를 남기자 졸업생들도 신입생들도 제 글에 댓글을 달며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제 말에 반응해 주는 게 너무 좋았고 일일이 다 답글을 달면서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한 친구와 채팅을 시작했어요. 같은 학과 선배인 그 사람은 가끔 카페에 재미있는 유머 사진도 올리고 그 키 이야기도 올리곤 했는데 그것이 너무 재밌다며 이야기했어요. 먼저 채팅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복학을 못하고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데 학교에 가면 저를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다면서 자기가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사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너무 즐거웠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새벽까지 채팅을 하다가 우리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그 사람은 알바 때문에 평소 연락을 잘 하진 못하지만 밤이 되면 항상 퇴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일하는데 너랑 연락하고 싶어서 빨리 집에 오고 싶더라. 우리 맨날 이렇게 연락만 하고 하니까 더 애틋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 지나면 내가 선배도 아닌데 내가 갈래? 분식집이라고 했었지. 그럴래. 대신 누군지 말하지 말고 오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더라고. 내가 너인지 아닌지 맞출 수 있잖아. 아이케. 그럼 내일 한번 가 볼게. 혼자 오는 손님도 많으니까 바로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하고 낄낄대며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선배가 일하는 가게를 용기 내서 찾아갔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키가 큰 남자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서로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뭔가 통했다고 해야 하나 느낌이 좀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분명 우리들은 처음 만나는 사이이고 얼굴도 모르고 하는 건 나이랑 이름 그리고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그저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본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자 물병과 컵을 갖다 주면서 선배가 맛있는 것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그는 적극적으로 메뉴를 추천했습니다. 그때 나는 선배가 추천한 버섯라면과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금 50대인 사장님이 돈가스를 내려놓고 함께 밥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배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약속을 하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선배와의 만남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장면 같기도 하고 우리 둘은 정말 운명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선배는 다음 학기에 복학을 했고 우리 둘은 연인으로 됐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사귀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미 학과 사람들은 우리가 사귀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너무 신기했어요. 단지 우리가 잘 맞는다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선배가 넉넉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엄청난 부자인 것도 아니며 선배는 가난한 데서 왔기 때문이죠. 선배가 돈을 받아 쓴다거나 난동을 부린다는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았고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돈을 내는 경우가 있었고 선배가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야 한다면 제가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문이 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함께 신발을 사주거나 다른 것들을 사주기도 했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옷이 더러워져서 사주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오빠 친구들에게 뭘 말하고 다니냐고요? 왜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나오냐고요? 뭔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네가 나한테 돈 줬다 뭐 이런 거, 넌 그런 걸 왜 신경 쓰냐고요? 넌 나한테 언제 돈을 줬어? 그냥 선물을 조금 줬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소문을 만드는 걸까? 몰라 끝이라며 장난으로 해말해요. 나는 그 모습에 화가 났어요. 지금 내가 농담하는 것으로 보이게 돼. 5번째 빠른 건 어떨까 모르겠지만 난 진짜로 화가 났어요. 생각해보면 그래. 데이트할 때도 항상 나가 더 많이 쓰고
오빠는 지금까지 우리 1년 사귀면서 내 생일날 팔찌 하나 주고는 했지만 나에게 선물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었어. 그래도 나는 불만이 없었어. 그만큼 오빠가 다 좋아해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미안하지만 내 형편이 좀 나아서 한 번도 돈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 하지만 오빠의 태도가 너무나 화나다는 소문들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나. 지금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걸까? 나만 소문에 예민한 걸까? 그러다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해버렸어요. 다시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다 친기여사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 정말 화려한 직장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친구 소개해주었는데 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온 소문대로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잦아 참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 여자 둘의 사업장에 이상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싫어했습니다. 자신만 예쁜 여자를 정말 쉽게 여기지 않고 오래 같이 운영하며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제 직장에도 지도자로서 자업해합니다. 근데 연애를 알차고 이렇게 직장인이 되어버리니 솔직히 다 까무터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러브스토리가 한 남자친구라고 한다면 그녀감이 없지 않다 싶습니다. 제 인생은 컨텐텍이 되었습니다. 버니가 대학을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원하는 분야로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21살부터 25살까지 아빠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 사이 몇 번 연애도 하고 꽤 뜨거운 사랑도 했어요. 사귄 남자친구들마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헤어질 때도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한 사람만 제외하고요. 한 사람은 바람이 나서 헤어졌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제가 정말 좋아했고 잘해줬는데 바람 부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바람을 좋아하고 병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 일을 할 것 같진 않았어요. 그 사람과 결혼했어도 언젠가 헤어질 것 같다고 생각되면서 헤어졌을 것 같아요. 연애를 가볍게 생각했고 결혼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중에 일하던 물류센터에서 신입사원으로 새로운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를 보고 나는 말도 못했어요. 그 남자가 대학 시절 처음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였어요.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어도 그냥 냉정했고 돈이 없어서 항상 선물만 받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 놀랐어요. 어머, 뭐지? 오빠하고 아는 척을 해버렸고 그 사람도 나를 보고 놀랐어요. 오너너, 여기서 이 길에 하고 아는 척을 했지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우리 둘을 번갈아가며 쳐다봤고 나는 너무 당황했어요. 아, 대학 선후배 사이예요. 여기서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하면서 상황을 풀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고 그 오빠는 나중에 커피나 한잔 하자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그 오빠는 나가 여기서 일하는 걸 당연히 몰랐을 테고 이곳이 우리 아빠 회사라는 건 더더욱 몰랐을 거예요. 정말 운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날은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퇴근 후에 그 사람이 연락을 주었어요. 잠깐 만날까? 그래, 그럼 회사 후문에서 보자.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니까 하고 나는 답장을 했어요. 30분 뒤 후문 쪽에 가보니 그 사람이 차를 대고 서 있었어요. 웬 로드리디야, 오빠 차도 뽑았어? 일하려면 할 수 없지 뭐. 근데 너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일단 사과드릴게요. 미안하다. 집에 가서 휴식 좀 취할까? 나랑 같이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좋게 안긴 할 때, 하지만 너무 빡친 옷은 못 입을 것 같아. 난 너 때문에 또 속상해 할 것 같아. 즉, 기분 나빠하지만 고마워서 손잡고 너 인솔에게 던 실력 없어. 노력하긴 하고 싶대. 또 그러려면 많은 것이 필요해. 그러나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더 힘들어지니까 나는 또 지금 덕에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속은 마음은 모르겠어. 왜냐하면 사랑은 어느 순간 나타날 때마다 숨가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지금 좋아하고 싶어. 그냥 하고 싶다. 그럼 난 이제 집에 가볼게요.
혼란스럽겠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행복했고 두 사람은 다시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3회 연애는 티내지 말자고요. 저희 회사 대표 딸인 점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도 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문이 퍼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만남이라서 조심스럽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인연이 있다면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는 것은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사에 입사한 것을 알 방법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공개된 정보로 여기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아빠가 회사 대표란 것을 말해도 좋았을까 말았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둘이 그냥 조용히 사귀자고 결정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해서 남자친구를 설득해서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싫다던 남자친구도 결국 비밀 연애에 흥미를 느꼈고 우리의 관계를 숨기며 즐겁게 사귀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결혼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혼을 원하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를 소개해달라며 촉구했고 첫 대면에서 아빠는 남자친구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남자친구가 놀라자 이게 뭐냐며 헛소리를 했지만 저는 조심하라며 말했고 아빠도 뭔가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회사 직원인 이와 아빠 사이의 대화였다. 이가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그게 회사 직원 맞는데 회사에서 만난 거 아니야? 우리는 대학 때 만났어. 헤어진 후 우연히 회사에서 다시 만났어. 남자친구는 얼어붙어 말을 못하고 있었고 아빠는 남자친구를 흰줄 세우며 들어와 하고 집 안으로 보냈다. 사실 엄마는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우리 딸이 특별한 딸이면 그렇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더 밝기만 하고 살았어. 결혼하는 건 좀 걱정되지만 나도 시어머니가 홀어머니라고 하면 마음이 걱정되잖아. 그리고 이어서 엄마는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다. 남자친구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빠를 본 적도 없어. 남자친구가 가장이자 엄마의 남편이 되어 살아왔고 스스로 돈을 벌어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 하지만 홀어머니와 외아들 사이는 특별하기 때문에 엄마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남친이랑 집에서 밥 먹고 외출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너 진짜 쟤랑 결혼할 거야. 결혼하라고 했다고?처럼 놈을 데리고 와. 그럴 거면 차라리 선을 봐. 결혼이 둘만 좋아서 되는 건 줄 알아. 결혼도 집안이 맞아야 돼. 왜 엄마만 무슨 일을 하는데 일은 한 이 돈은 벌어. 진짜 답답해. 진짜였어. 가슴이 답답해서 지더라고요. 사실 그런 건 잘 몰랐어요.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남자친구의 집안이 어떤지,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벌어 사시는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해 갔을 때 결혼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의 집은 작은 흔한 아파트였고 30년은 더 된 듯한 곳이었고 그 안에서는 어머님과 오로지 남자친구만 살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온다는 소식에 몇 개의 반찬을 준비하셨지만 고기를 사다가 왔는데도 아이고 왜 고기까지 사왔어. 그냥 오면 되라며 단호하게 고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어머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준비해주신 밥이 생각보다 많다며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했을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다른 일이 있을지언정 우리 아들이랑 내가 밥은 꼬박꼬박 잘 챙기고 먹었어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우리는 옷을 사지 않아도 팔 요리는 꼭 해야 해. 그래야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살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어. 밥을 차려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요즘 쌀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열심히 밥을 먹어야 해. 그게 건강에도 좋다. 아파서 돈이 필요하니까.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 돈의 중요성을 알았어. 그 전까지는 살림에만 신경 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두고 도망쳤을 때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어. 그래도 내가 남편 없이 평생을 살아도 걱정 안 해도 돼. 지금은 식당에서 일도 하고 팔다리는 멀쩡하니까 집에만 있을 수 없어.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하고 있어. 난 바쁘게 살고 있지. 이 집도 내 아들과 함께 고생 끝에 마련한 집이야. 큰 걱정은 앞날이야. 값이 너무 떨어져서 이 동네가 시골인데 주택시장이 잘 안 되고 있지. 그래도 내 집이 있는 게 어디가 중요한 거야? 요즘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끝이 하면서 허무한 느낌이 들어요. 어머님은 계속 나를 붙들고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말동무를 찾은 것처럼 저를 붙잡아 두시더라고요. 만약에 며느리가 생기면 친하게 지낼 거예요. 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장부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이끄는 것을 좋아하고 내 의견을 들어주면 기뻐해요. 그래서 그런지 나는 금연 모임 같은 곳에서도 모임장을 해보고 싶어 해요. 어머님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남자친구는 엄마의 말을 듣고 밥만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최대한 떨어져 살 것이고 제 성격을 존중해주고 신뢰해주는 모습을 보니 믿음이 생기네요. 제 집이 어딘지 모르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에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그 애가 어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지만 제가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바로 전달했어요. 그에게 이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 하라는 마음을 전하며 말이죠. 결국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경해서 집으로 돌아오니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해. 어쩌다가 이러지? 라며 우러러보고 계셨던 걸 기억해요. 하지만 결국에 그녀 역시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남자친구는 항상 좋았고 그의 믿음직한 모습에 매료되기도 했어요. 그 결과 결국 저희 두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했고 혼수 또한 집에서 해주셔서 솔직히 남편 쪽에서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결혼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누가 더 잘 어울리는지, 누가 모자라는지 등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일종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5번씩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어디니?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니? 등 여러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답변했지만 계속되자 부담스러웠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로 인해 마다가는 싸움이 잦아지고 그녀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마침내 참지 못하고 어머니, 자주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바빠서 손이 바쁘거든요. 때때로 연락하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 보러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너와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이해해줄 수 있겠지? 만약 너가 나를 싫어한다면 난 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려고 했던 그 집에 오지 말라며 화를 냈어. 정말 놀랐어. 정말 믿을 수 없고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사과의 말도 없이 어머니가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한 달이나 지난 어느 주말 남편과 함께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날은 마트에서 시켜놓았던 반찬 몇 가지, 라면과 생수가 도착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우리한테 비난하며 넌 왜 이렇게 신랄하게 밥을 살고 있어? 왜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만 먹니? 라고 했어. 내가 왜 이런 살림을 하는 거야? 어떤 소리야? 라며 질책했어. 내가 예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아이는 꼭 밥 해 먹어야 한다고. 나는 이 애한테 찬밥 먹이려고 늘 힘썼어. 내가 이러니 얘만 봐도 건강에 안 좋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했어. 제 어머니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요즘 그냥 이렇게 먹는 것이 쓰레기도 덜 나오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전 일하는 사람이라 집에 오면 빨리 밥을 차려야 되는데요. 배고프니까 빨리 차릴 수 있는 음식으로 먹는 것이 저희에게 효율적입니다.
이것이 제 살림 방식이니 어머니에게 일일이 허락받아야 할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화가 났습니다. 어쩌다가 어머니께서 봉지 안에 있던 것을 모두 뒤집어 놓으시고는 내가 아들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라면만 먹이면 어떡해?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살이 찐다는데 왜 저는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네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든 적어도 끼니는 챙겨 먹여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도 농사 짓으시면서 커셔서 설령 라면만 먹었을지라도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모님이 사실 알아보신 대로 제 손에 물을 한 방울 안 흘리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까지 들면서 부모님의 걱정이 더 커졌어요. 어머니는 선을 넘지 않는 말이죠. 부모님의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리고 막말로 제가 돈을 좀 있어서 돈을 좀 쓴다는데 왜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돈 달라고 했어요. 살림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부부 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어머님만 아니면 저희 부부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왜 이러세요? 하면서 저도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제 어깨를 손으로 밀치시더라고요. 이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말이라고 해? 하면서 저를 치자 남편이 말리면서 엄마, 제발 그만해. 왜 이래? 하며 어머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던 두 사람은 제게 터벅터벅 걸어 오더군요. 너, 그 말이 진짜니? 진짜로 네가 나한테 1억을 준다는 거야? 하고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억? 이 어디서 어디여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끌었는데라니. 네가 나한테 1억을 주려고 모아뒀다고. 그거 진짜야? 아, 왜 나한테 미리 말을 안 했어? 사막. 아, 왜 말을 안 해줘? 언니, 아내가 어떡할까? 1억이면 10대 맞을까? 이렇게 맞으면 되겠어? 하면서 자기 뺨을 때리는 겁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진짜 갑자기 왜 이러세요? 말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달래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그것도 모르고 1억을 준 것이라니. 전에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나에게 준 큰 돈을 위해 준비했다면 5월 말에 넌 정말 고마워하잖아.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미쳤어. 그런데 자기 뺨을 때리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보이는 어머니 뒤에서 모른 척하다가 나도 똑같이 했다. 어머니를 진정시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에게 1억을 주려고 대출을 받아준 건데 당신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그 돈으로 어머니가 먹고 사는 데에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며 어머니는 더 이상 당신한테 수없이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힘들게 안 할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데 너는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렇게 두 사이는 멀어졌을 것이니까 그건 내가 믿을게. 너도 1년째 참았어. 고맙다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해.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내 말을 믿어주라고 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내가 회사 대표 딸인 것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자기 스스로도 그 차이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에도 최대한 맞춰 살고 싶다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먼저 고개를 숙이더니 그런 남편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로 난 남편을 더 존중하고 남편에게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던 남편은 내게 더 잘해줬고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았지만 그와는 달리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후 7년 뒤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지금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한 나도 가끔 친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고 현재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일을 해나가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친목계 1억을 보낸 이후로 연락도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혼을 권유하려고 하지만 난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을 느끼며 사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나의 행복을 지켜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씨.